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아유. 예. 오늘 어떤 컨셉이신지요? 오늘 뺑더거멈. 뺑더거멈. 네. 놀부 마누라. 아, 예, 놀부 컨셉으로. 마누라. 맞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왜 뺑더거멈이에요? 아, 심청전에 나오는 게 뺑더거멈 아닙니까? 그래요? 언제 바뀌었지? 뭘 바뀌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뺑더거멈. 한글날 네. 맞아서.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을 모실 예정인데 예. 우리 정영진 씨는 오늘 컨셉이 박주민 의원입니까? 왜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왔어요? 게스트에 맞춰야지. 오늘 그지 같대요? 집에서 나올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디가 그지 같아요? 네, 머리가 야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무성의하네. 오늘 맘마이스 보려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나 보러 온 건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해도 네. 너무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오늘의 순서 시작을 해야죠. 잠깐 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같은 분입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실 분. 네, 이분이 거의 뉴스를 네. 도배를 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네, 이분 네. 어떻게 대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도 박주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외적으로 약간 볼품이 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네. 그 박주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면은 아. 이 나라는 뭐 좋은 나라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 굳이 박주민 의원 말고도 좋은 분 많은데. 그만큼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악수할 때 되게 힘있게 많이 하잖아요. 네. 악수도 이렇게 힘이 거의 없어. 뭐 악수조차 환자입니다. 네. 컨셉인 것 같아. 아 컨셉이에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분의 이 학력을 따지면은 이제 뭐 정말 최고의 길만 걸으셨어요. 대원 외고 나오셨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셨고. 예. 근데 어떻게 거지가 될 수 있죠? 아, 그게 무슨 모셔놓고 실례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난하다고 붙은 별명이 아니다. 예. 자산 상태는 양호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머리 숱도 굉장히 부유해지셨어요. 국회의원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발입니다. 아 가발. 예.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살 겁니까? 부분 가발이죠. 전체는 아니고. 예. 사실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분별이 안 돼요. 예.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그러면 좀 같아요. 어색하지. 근데 이제 가발이 저도 놀랐는데 제 이 가발이 손바닥만한데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이요? 예. 와. 근데 이게 좀 더 비싸구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올라갑니다. 아, 75만 원으로 지금 1년 반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비로 어떻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사실 이것은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 남성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거든요. 혼자 다 웃어놓고 웃을 일이 아니네. 욕먹을까 불안해서 그래. 네. 우리 박주바리님께서는 요즘 그 무한도전 출연 이후에 그 무한도전법 관련해 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화제 중심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임산부 주차장법은 발의했고요. 네. 국회의원 미팅법은 13명 정도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예. 발의를 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국회의원 미팅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까? 30명 정도가 이제 서명하셔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하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국회의원 또는 누군지 특정 안 했으면 가장 적절한 의원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해야 되고요. 미팅을 만약에 안 할 거면은
국회의원이 일정 정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 안 아. 만나겠다. 나는 이래서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치면 한 30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이셔가지고 한 뭐 김진태를 만나겠다. 춘천에 사는 누구 예. 만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만나실 수도 있겠죠. 네. 김진태는 좀 그렇고 정진석 제가 좀 만날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원하시면 이제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만나실 수가 있죠. 어.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30명이면 뭐 사실은 이제 어떤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네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자신들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특정 국회의원을 좀 괴롭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100% 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면은 아. 그 소명을 통해서 이제 그 면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 집단이라든지 네, 또는 네. 특정 종교 예,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뭐 저기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통제 절차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임산부법인가요? 네. 주차법. 네. 그것도 간단하게만 좀 그러니까 무한도전에 나갔을 때 나오셨던 국민의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주차장이 워낙 좁게 설계되었다 보니까 네.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 때 주차장에서 주차시키고 예.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다 못 여니까 그렇죠. 배가 껴가지고 아이고 이런 예, 이런.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김용민도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배 끼는데 같은 배인데? 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만 쓸 수 있도록 임산부를 임산부보다 더 나왔어요. 임산부를 증명하는 증서를 뭐 보건소 같은 데서 받아서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차량에 그게 부착돼 있다고 해서 그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임산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럴 수 그 있죠. 주차장 이용하냐 안 네. 됩니다. 아. 그 차량에 그게 부착돼 있어야 되고 임산부가 탑승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뭘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임산부가 쓸 수 있도록 할. 그게 자유한국당식 발상이죠. 김연아 네. 아, 그래요? 의원님이 네네네.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네네네. 발의하셨는데 네. 차이가 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이 안 그래도 적은데 그렇지. 저거니까. 굉장히 좀 뜻하지 않은 그렇지. 그런 피해가 양산될 수 있어서 저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네.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 주차구역 뭐 이런 걸 따로 만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네. 고려를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너무 부분을 어떻게 넓어지니까. 정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좀 입법적으로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그 추동보 주차법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살을 빼라 그냥. 다이어트를 좀 문이 안 하는 것도 열려요. 그러니까 바짝 붙으면은. 어? 듣지도 않는다. 심각하게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썬루프로 나왔다니까.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네. 썬루프를 어떻게 나와? 아 웃겨. 앞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썬루프. 이 배가 껴가지고 못 나왔어.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니고. 예. 아 추석이 웃긴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 소환제 네,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 이거 정말 이 제일 핫해요 지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환제가 이미 몇 차례 시도된 적도 있었고 또 17대부터 논의가 됐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다른 의원들도 발의한 게 있는데 네. 박주민 의원님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도 예. 소환 투표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부여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네. 국회. 그리고 이제 그 소환 투표를 발동시키는 요건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득표율의 15%였나요? 예, 득표율의 15%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한 10만 명이 사는데 기존에는 10만 명 중에 15% 그러니까 한 15,000명이 선언을 예.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의원님 거는 득표가 예를 들면 뭐 한 5만 표로 됐다 치면 그거에 15%. 예. 근데 그 타 지역에서도 소환할 수 있는 거는 요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잖아요. 이게 왜 해당- 그러냐면은 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한번 출마했었잖니. 선거 예를 들어 지역구가 서울 노원갑일 경우 공릉동과 월계동에 사는 사람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집은 울릉도에 있어도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역구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재보선 있으면은 국고에서 나가고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재선거가 있다? 그럼 그 지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의원님? 네, 지역 거주 요건이 없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특정 지역구 구민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뭐 자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짜증 내실 수도 있는데 춘천의 모 의원께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속 잡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럼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뭔가 의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 4년 임기 보장 조항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밑에 가면은 60조, 60 몇 조 쪽에 가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고 위에는 돼 있지만 제명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항을 합쳐서 해석해 보면 4년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는 거 헌법에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의원도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오남용에 대한 네. 우려인데 그거는 지금 네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해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오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저는 뭐 제가 말한 조건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도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오남용의 우려가 두려워서 또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드려보고 해보고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예 안 드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전 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오히려 드린다는 이 적극적인 자기 행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앞으로도 낳을 수 있다. 맞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드려보고 좀 운영되다가 좀 이상하면 좀 바꾸고 하는 식도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합리적이셔 저분은. 감사합니다. 저분은 나는 네. 믿을 만하더라고요. 아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도 리콜하는 판인데 네. 국회의원을 왜 리콜 못해요? 네. 갑자기 브레이크 패드는 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뭐 생뚱맞은. 자동차 뭐 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로 할까 그럼? 그 갑자기 의원님. 생각이 났어. 그리고 그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그러니까 일명 안민석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법도 무한도전에서 네. 요청을 해가지고 이용주 의원님이 맡으신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용주. 이용 국민의당. 예. 그래서 법안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예스예요. 오와 노예요. 네. 뭐 이거 했던 분. 근데 10명이 채 서명을 안 하고 있어서 아. 발의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 의원들 관련된 법안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내가 사선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완전히 사선 이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구 한 지역구에서만 사선을 내리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내리사선이 그 안민석법. 네. 안민석 의원이 의원님 걸리면 죽인대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법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한도전 출연진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서명을 해드렸는데 네. 제가 서명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네. 어떤 중진 의원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분명히 이 법도 우려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구민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지역의 세력들과 결탁을 해버리거나 그렇지. 이러면 안 되기 그럼. 때문에 예. 그런 부작용이 과연 그럼 국회의원들한테는 없을까? 그렇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한 3선 4선 하는 사람들이 좀 발의를 해줘야 아, 그러면 진짜 멋있지. 진짜 힘이 실릴 텐데. 네. 아, 근데 이제 초선이 또 하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선 4선쯤 되면은 그 어떤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경륜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다선 의원분들이 굉장히 경륜이 쌓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쌓인 건 맞아요.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아예 다선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내리 하시면서 혹시나 있을 지역과의 유착 이런 부분은 좀 막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법안이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긴 많아요. 네. 이 법안은. 예.
이용주 의원님도 스스로 그걸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박주민 의원님의 입법 그 취지에 발맞춰서 서울 노원갑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진태와 경선을 복당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의원님은 진짜 바쁘실 것 같아.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제 식구 감싸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네. 10년 내에 이걸로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다. 맞습니다. 화를 또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걸 좀 알아듣기 편하게 좀. 네.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수사 때도 사실은 거의 실황 중계하듯이 그랬죠. 그리고 근거 없는 논두렁 네. 시계 같은 거 근거 없는 것조차도 막 언론에 공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렇게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 공표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했지만 그조차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에서도 그랬는데 일반 피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 공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은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못하게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다 보니까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한 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 이번에 최근에 뭐 과민가에서 그 변호사 판사 부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히자마자 바로 머그샷 찍혀갖고 얼굴 다 공개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덜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수사기관마다 공보에 관련된 지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특히 이제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알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공보 지침을 넘어서서 사실상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경우들,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 의한 어떤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한 건도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바쁘셔. 뭐 네.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을 국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합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재벌을 수사한다거나 거학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언론과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나치게 인격적 살인까지 가는 그런 어떤 피사실 공표 행위조차도 전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언론도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언론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시절할 때 법조 출입하는 기자분들 많이 만났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검찰이 얘기하는 걸 받아쓰기 바쁜 기자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말한 게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보도가 많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주워 담지를 못하게 되니까 좀 피해들이 양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박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지금 또 일각에서는 가정 불화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밖으로 돈다.